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지혜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집중력 부족이나 산만함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를 유전적인 뇌의 문제 혹은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통념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약 ADHD가 단순히 뇌의 질병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깊은 마음의 상처, 즉 트라우마에 대한 필사적인 생존 반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일부 사람들은 ADHD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마초나 코카인 같은 약물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종종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생각들로 인해 과열 상태에 있습니다. 대마초는 이러한 과활성화된 마음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ADHD 치료제로 처방하는 약물은 대부분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각성제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코카인 역시 뇌의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중독 현상이 사실은 당사자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특정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려는 자가 치료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ADHD를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뇌 질환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유전병이라면 왜 최근 수십 년간 ADHD 진단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까요? 유전자는 그렇게 단기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단절이라는 우리 뇌의 놀라운 방어기제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당신을 위협하고 언어적으로 공격한다면 당신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떠나거나 당당히 맞서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인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힘없고 작은 어린아이라면 어떨까요? 도망치기엔 너무 어리고 맞서 싸우기엔 너무 무력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안전한 어른조차 없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의 뇌는 최후의 보호장치를 작동시킵니다. 바로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의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리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지극히 본능적이고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남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보르 마테, 헝가리 출신의 의사입니다. 그는 50대가 되어서야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치 독일군이 그의 고향을 점령한 직후 그의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와주세요. 아기가 하루 종일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물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지금 제가 돌보는 모든 유대인 아기들이 울고 있답니다. 태어난 지 고작 2달 된 아기였던 그는 히틀러가 누구인지, 유대인 대학살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존재인 어머니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슬픔을 스펀지처럼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그 끔찍한 공포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마음의 회로를 꺼버리는 것, 즉 단절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존을 위한 단절의 습관은 그의 뇌 발달 과정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이는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이름의 진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학대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울하고 겁에 질린 어머니 곁에서 너무나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채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처럼 ADHD의 시작은 결함이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존을 돕던 이 적응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삶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과거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왜 특정 국가들에서 지난 10여 년간 아동 ADHD 진단율이 3배나 급증했을까요? 이는 유전자가 아닌 환경의 변화, 특히 부모가 처한 양육 환경이 점점 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과 불안, 불확실성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들의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과 단절하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형성됩니다. 하버드 아동발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아이와 어른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의 질입니다. 우리는 본래 고립된 핵가족 안에서 아이를 키우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 동안 우리는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부모들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모든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ADHD를 가진 아이를 문제아나 고장난 아이로 낙인 찍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아이의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 아이의 삶에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단기적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아이들이 불안과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뇌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약물이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눈맞춤과 안정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아이들의 뇌는 비로소 건강하게 잠재력을 펼치며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가정의 따뜻한 이해와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